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난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이간질마저 끊이지 않았지만 취임 석 달이 채 안 된 이 대통령이 우려를 불식시킨 건데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위대한 인물이자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까지 전하면서 한미 동맹은 한층 돈독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첫 소식 워싱턴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벼랑 끝 압박에 온 국민이 가슴 졸이며 지켜본 첫 한미 정상회담. 회담 3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돌발 메시지를 올리면서 긴장감이 돌았지만 백악관 현관에 마중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굳게 악수하며 어깨에 손을 얹는 등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앉을 의자를 손수 빼주며 특급 의전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인도 모디 총리 등 극소수 정상만 받았던 예우였습니다. 이 같은 환대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적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인용해 화답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평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며 쉬지 않고 맞춤형 회담을 주도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That's good. We can do big progress, I think, with North Korea. Absolutely. 여기에 북한의 트럼프 월드를 짓고 함께 골프를 치자는 발언까지. 이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회담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꽂혔습니다. 결국 업무 오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거듭 치켜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전사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거 암살 위협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공통의 경험을 언급하며 공감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운명의 담판이라며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돈독한 만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와 통상, 안보 협상에서 시간과 여지를 둘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선언문을 작성하지 않은 점도 성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소셜미디어 글이 한때 혼란을 초래했죠. 일각에서는 한국 특검의 윤석열, 김건희 부부 수사를 비판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며 상황은 금세 정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돌발 발언이 매우 위협적이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3시간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회담 직전에는 이 글의 의미를 묻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를 매우 공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미군 군사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한국 특검의 수사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는데 막상 회담이 시작되자 상황은 싱겁게 마무리됐습니다. 회담 도중 SNS 글의 맥락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양보했고 I could ask you now if you want. 이 대통령이 내란으로 인한 국내 정세와 특검의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가 바로 풀린 겁니다.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매우 위협적이었다며 참모들은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회담 같은 상황이 재현될까 우려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 기술,
The Art of the Deal을 읽었기 때문이죠. 최종적으로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 이례적으로 순방에 동행했던 강훈식 비서실장도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한 라인을 신속히 가동시켜 오해를 불식시키는 등 트럼프의 돌발 발언은 약 3시간 만에 황당한 해프닝으로 정리됐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친한동훈계 핵심으로 꼽히다가 탄핵 반대파로 노선을 변경한 재선 의원이 전한길 씨 등의 지지를 받으며 당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를 근소한 차로 누른 건데요. 장동혁 대표는 보수 유튜버들의 지지를 승리 요인으로 꼽으며 이미 공언한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와 장동혁, 탄핵 반대파 후보들만 남았던 최종 대결은 장동혁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당 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후보는 0.54%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여론조사에서는 뒤졌지만 당원 투표에서는 김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지난 2022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단 3년의 경험을 가진 정치 신인이 대선 후보까지 올랐던 김문수 후보를 꺾으며 파란을 일으킨 겁니다. 장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우파 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대여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원래 친한계 핵심 인사로 분류됐던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강성 노선을 택했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우 성향 전한길 씨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결선을 앞두고 찬탄파 흡수에 나섰던 김문수 후보와 달리 끝까지 강성 지지층에 매달렸던 장 대표는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에 대해 결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도 일관된 입장입니다. 장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며 여당에 대한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한 육군 병장이 동기와 후임병들을 수시로 괴롭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임 웃음소리를 닮았다고, 야구팀이 졌다고 때리는가 하면 흙탕물을 마시고 강아지 풀을 먹으라고 강요도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승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육군 7군단 예하부대의 한 병사가 휴대폰에 작성한 메모입니다. 응원하는 야구팀이 져서 구타. 선임 웃음소리 닮았다고 구타라고 적었습니다. 복부를 배트로 강타한 뒤 엄살 부리지 말고 웃으라고 강요했다고도 썼습니다. 책임 분대장을 맡고 있는 김모 병장에게 당한 가혹행위를 시간과 장소, 목격자까지 기록해둔 겁니다. 같은 생활관에 있는 제 동기를 샌드백 1, 2, 3로 했는데 지난 6월 야외 작업을 마친 뒤에는 드럼통 위에 고여있던 흙탕물과 주변의 강아지 풀을 먹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흙탕물 일단 좀 마셔봐 하고 안 먹는다니까 이제 막 와서 안 먹냐고 주먹 쥐고 이게 등 맞으니까 저도 막 눈물 나올 것 같아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병사도 있습니다. 다른 병사들을 시켜 두 팔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더니 김 병장이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강하게 눌렀다는 겁니다. 이후 공황장애가 심각해지면서 군 생활이 힘들어졌다는 병원 진단도 받았습니다. 진짜 불쾌했습니다. 제 몸인데 이렇게 묶어두고 막 이렇게 만진다는 것 자체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반년간 괴롭힘을 당한 병사들은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지난달 군사경찰에 김 병장을 고소했습니다. 수차례 연락에도 답하지 않아 어제 저녁 김 병장을 찾아갔습니다. 사과나 이런 말씀 하실 생각 없으세요? 수시로 때린 게 맞는지 묻자 답하지 않았고 다른 가혹행위는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뭐 흙탕물 먹어라, 또 강아지 풀 먹어라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소리를 해요. 육군 7군단은 피해자 진술에 대해 김 병장이 인정해 징계 처분을 했고
김 병장이 전역함에 따라 현재까지 식별한 혐의를 민간 경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해당 부대의 대응 때문에 더 커졌습니다. 대대장은 언론 제보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들을 불러놓고 솔직히 그 정도의 일이냐, 유명해지고 싶냐고 했다는데요. 이어서 원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 병장의 가혹행위 뒤에는 부대 간부들의 총애가 있었다는 게 피해 병사들의 주장입니다. 특공무술 유단자인 김 병장이 작년 말 책임분대장을 맡으면서 군기반장으로 불렸는데 이때부터 가혹행위도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찌르면 이제 그 식기도구함 따서 칼로 찔렀으면 죽이고 자기도 날아가겠다. 지난달 피해 병사들은 대대장을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대장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빨간줄 붙이는 거고 괜찮아 인생 망가뜨릴 일이 될 수 있다고. 저희한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그거 비용 얼마 드는지 아느냐. 다음 날 행정보급관이 중대원 전원에게 피해 사실을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간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아봐야 좋을 게 아니다. 뭐 이거 안 넣어도 돼.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선처를 해줬으면 어떻겠냐. 자기한테는 자기 아들 같은 사람들인데. 지난 19일 군부대를 찾은 취재진은 군대 내 괴롭힘을 취재하고 있다고 부대 측에 밝혔습니다. 그날 대대장이 피해자들을 불러 모은 뒤 솔직히 그 정도 일인가? 제보를 왜 하지? 유명해지고 싶나? 라고 말했다는 게 피해자들 주장입니다. 일선 부대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육군 7군단은 대대장 등 간부들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사실을 인지한 당일 김 병장을 분리 조치하고 다음 날 타부대로 보냈고 엄정한 수사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